2022년 9월 28일, 2013년 전력 9월 3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뭐 그동안 뭐 소개해야지. 그 소개를 해야 돼요? 예, 새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열도 본부장하고 윤호수 권사입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예. 한국도 태풍이 많이 지나갔나요? 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 일본을 특히 중심적으로 강타한 것 같은데 한국도 많이 많이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는데 뭐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피해 있으신 분들은 빨리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날씨를 갈까요? 이제 이대왕께서 미국하고 한국 그리고 일본 5군데에다가 천일국 국기를 꽂으셨기 때문에 그 날씨를 우리가 매일 보면서 그 5군데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대왕께서 펜실베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천일궁 지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 속에서 지금 섭씨 7도 그 기온입니다. 조금 쌀쌀하죠? 예. 그런데 오늘 18도, 최고 기온 18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일부 구름이 끼는 가운데 7도까지 내려가고 내일도 역시 18도. 테네시가 오히려 추워요. 테네시가 남쪽인데도 왜 그럴까? 조금 높아서 그런가요? 산이? 모르겠네요. 산속이니까 그렇겠죠. 여기도 산속인데. 예. 여기는 뭐 처음부터 산속이고. 여기는 우리 사랑이 있어서 따뜻한가? 아무튼 간에 현재 기온이 섭씨 2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은 뭐 역시 같은 펜실베니아 같은 18도고 내일 아침은 여기 같네요. 그죠? 7도고요. 그리고 내일은 최고 기온이 21도. 그리고 열대 뭐 하여튼 비 많이 온대요. 그죠? 토요일 날 rainstorm. 그러니까 rainstorm. 뭐 storm이라고 하면 꼭 그 폭풍우라고 번역하는데요. 우박 아니고 그냥 비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네. 굵은 비. 그렇죠. 네, 그것이 열대성 rainstorm이다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이안이라는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테네시도 토요일쯤에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영향이지 뭐 큰 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사 때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텍사스가 역시 따뜻하네요. 16도 맑은 날씨고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1시간 늦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 야, 이 33이라는 숫자만 봐도 조금 따뜻한 기분이 안 나요? 덥지 않아요? 더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 33이라는 이 글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좀 은은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밤에는 14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또 30도 날씨입니다. 예. 추우신 분들은 텍사스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순천 지역 봅시다. 현재 9시를 좀 넘었는데 밤 9시 20도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5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28도. 순천도 만만치 않네요.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마에바시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23도고요. 그리고 마에바시가 역시 아마 산에 둘러싸여서 그런지 항상 조금 높네요. 23도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5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뭐 가끔 소나기 오면서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어느 편이죠? 죄와 탕감복귀. 죄와 탕감복귀 편. 제사장 탕감노정과 우리의 생활. 예, 제4장. 그리고 제4장. 6절에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 네, 여기 큰 천성경 1184페이지. 예. 하나님의 해방은 참 부모와 하나 되어
지상의 모든 재물 드릴 수 있는 사탄의 참소 조건을 청산하지 않고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적 소유권에 기착하느냐? 부모와 여러분과 만물이 평행선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지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감복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훈독회에서 총서를 끝내고 하나님의 이성성.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이성상 제 1절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과정인데 그 총서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제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심정권 어디지? 하나님의 심정적 소유권. 예, 심정적 소유권에 기착하느냐. 예. 하여튼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죄의 뿌리인 원죄를 끊어버리더라도 역시 다른 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아침에 그렇게 느꼈더니 오늘 또 심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사탄의 참소 조건을 청산하여 하지 않고는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한다. 예. 하나님의 해방,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 조건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강참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천국 가는 티켓은 사탄이한테 받는 거다. 예. 그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하죠.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무슨 사탄한테 받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탄이가 더 이상 나는 이제 너를 잡을 수 없다. 그렇죠. 야곱의 야복강에서 싸움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예. 씨름을 해야 돼요. 사탄이가 여관에서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손해 보는 건데 자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위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익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중심으로 보면은 자기가 지금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놓치면은 내가 손해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잘못된. 그렇죠. 원래 위치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로 넘어갈까요? 그럽시다. 리포트니까 뉴스 아워이니까요. 킹스 리포트니까. 킹스 리포트의 뉴스 아워입니다. 여러분 원화의 원화하고 달러의 환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수출하는 사람은 좋은 건가요? 수출하는 사람은 좋아요. 수입하는 사람 회사가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근데 한국은 무엇을 수입해요? 원유. 원유를 수입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동해 원유 나오나 이제 많이 찾았었는데.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 했어도 거의 다 지금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것이 98년이죠. 그 98년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경제 위기, 환율 위기였죠. 97년, 98년. 네, IMF. IMF. 한국에서는 IMF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튼 흔히 IMF라고 하죠. 아주 경제가 붕괴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애들의 애들 돌 때 받는 돌반지 그런 것까지 다 정부에다가 헌납한. 그러니까 금의
금의 가치. 가치가 금의 필요성이 음. 거기서 이제 증명된 거예요. 예? 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금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건 중앙은행에서 왜 그 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옛날 관습을이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국이 진짜 어려웠을 때는 국민을 보고 제발 그저 군반지도 줬고 뭐 귀걸이도 줬고 뭐 이제 금 이빨도 되나? 금이빨 진짜 금이빨 그때 이빨까지 예, 빼서. 뭐 젊은 사람들은 그때 기억이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요. 예. 사람 줄 서서 이제 예. 그저 애기들의 그 예. 돌반지를 예. 반납한 정부에다가 그저 주는 그때 돈을 받았나? 그냥 줬나? 아예 돈을 받지 그냥 안 받았어요? 주죠. 그럼 정부에서 돈을 예. 값을 쳐 주는 거지. 그런데 꼭. 가치 있는 음. 금을 주고 예. 가치 없는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도 그때 보면은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 뭉칠 때는 뭉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금의 가치가 증명됐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는 뭐냐? 이건 또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2008년, 2009년 그때. 예. 그러면 지금 그 또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때 여러분이 말하는 저 IMF 때는 저 약 1,700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1달러가 1,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랬어요? 그 대략. 그리고 여기는 저 1,500 이상으로 올라갔네요. 예, 1,500을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저 1,450까지 지금 거의 50까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 뭐 그러니까 특히 일본이 그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사실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50년을 볼까요? 많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지금 일본이 그 언제요? 여기가 1990년 이래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하고 뭐 여기도 한 번 있지만 여기는 뭐요? 여기 이게 그저 IMF 때구나. IMF 때 수준에까지 지금 벌써 올라갔어요. 일본은. 예. IMF 수준까지. 그리고 그 전에 그저 90년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30년 이상 그 전에 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은 뭐냐면은 제가 올릴 때는 일본서 잘할 때는 1달러가 360엔이었어요. 조금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그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 그러니까 71년까지는 미국하고 이제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는 달러를 벌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미국으로부터 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걸 물리적으로 금을 사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뭐 뉴욕의 그 연방준비은행의 지하실에 많은 금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 이건 한국 거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무역 흑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60년대를 거쳐서 그 미국의 그때 존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 복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월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그 돈을 많이 찍었어요. 찍었다기보다는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건 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다 이제 금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너무 이걸 그 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너무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이제 그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 먼저가 해서 그 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71년 8월 15일에 그걸 딱 이걸 닫았어요. 문을. 딱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금 본위제를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그 환율 제도가 그때 무너졌어요. 그때 끝났어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미국 달러는 어떤 금에 연결하고 그때 1달러가 얼마였던가? 하여튼 연결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세계 모든 화폐는 미국 돈에다가 달러에다가 연결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날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일본 돈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300 그러니까 1달러가 360엔을 1달러 가지고 360엔을 살 수 있던 것이 점점 내려가고 이제 뭐 200엔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360엔을 살 수 없고 200엔 사게 되고 또 150엔 또 100엔까지 내려가고 더 계속 내려가고 90엔, 80엔, 70엔, 69엔까지 내려갔어요. 예. 달러의 가치가 일본엔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하여튼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왜냐면은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제 말이죠. 국제 10년 국제를 10년어치 국제를 그러니까 지금 돈 주면 10년 후에 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10년짜리 그 채권을 0.25% 연 0.25%예요. 그런 걸 누가 사요? 누가 사요? 연 이율이 0.25%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 그렇죠. 미국은 지금 점점 올리고 지금 미국의 10년짜리가 어제 뭐 오랜만에 4%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가 투자해요? 일본을 해요? 미국을 해요? 예? 미국 국채를 사잖아. 지금까지 일본 국채 샀던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건 안 된다. 이거 버리고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요. 엔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요. 예? 그러면 수요가 높아지면은 값이 올라가요. 예? 그 가치가 올라가,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점점 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가 한화하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유안화도 그렇고 그 유로도 그렇고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국 파운드가 계속 떨어지고 영국은 진짜 지금 지금 그 환율 위기에 직전에 지금 있어요. 환율 위기라는 것은 지금 그 달러는 사실상 국제의 공통 통화잖아요. 사실상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세계 무역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무역할 때도 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무역할 때도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돈 빌릴 때도 달러로 빌려요. 달러로 빌렸으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달러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달러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부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스리랑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디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그 외환 위기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런 속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3번 0.75%, 0.75%, 0.75% 3번째 연속으로 올렸어요. 세계 경제를 이렇게 위기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응? 나쁜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몰라요? 중국, 아니고. 중국은 아니야. 미국, 아니고. 러시아. 그 푸틴. 러시아. 그래요. 아휴, 러시아가 괘씸해서. 러시아가 얄미워가지고. 그래요. 예. 러시아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벌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로는 뭐 인프레를 그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워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볼모로 잡는 거예요. 맞아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도 나쁘지. 나쁘지.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아니고 이것은 사실 그저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 왜냐면 이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휘발유 값이 2배, 3배 올라가 봐야 뭐 별거 아니거든요. 예? 우유 값이 3배, 4배 올라가 봐야 뭐 별거 아니거든요. 차 값이 올라가 봐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든 거죠. 서민이 힘든 거지. 부자들은 한국에도 그래요. 네. 세금 내라 그러면 내면 되지 뭐. 기름값 비싸면은 그냥 비싸게 사면 되지 뭐. 네.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 동네에 있는 그저 도자기 공장도 지금 뭐 매물 뭐 그 간판을 내놨잖아요. 거기 그래요? 포세일이에요? 포세일이에요. 도자기 공장. 그것이 이 지역의 완전히 명물이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것인데. 그 정도구나.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매물 이제 간판이 많이 지금 붙어 있어요. 매물 팻말이. 중소기업이 그러면 중소기업이 망하면 누가 좋아요? 대기업들이 좋잖아요. 대기업이 좋고 대기업이 이제 중앙 집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슈퍼마켓이 많을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벌어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큰 슈퍼가 들어오니까 조그만 슈퍼가 다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싼 데로 가니까. 네. 싼 데도 가고. 싼 데로 가고 나중에 그 큰 기업만 나오면 이제 도로 확 올리는 거야. 네. 아유, 그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경제 전문가 채널을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20년대 후반 뭐 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일부러 높이려고 그래요, 지금. 일부러 사람들 직장을 잃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실업률을 5.6%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역시 하여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미국 경제를 운영하고 일반 서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뭐 말로는 뭐 인프레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이건 그 인프레는 해결을 안 할 거예요. 또 못할 것이고 또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 미국이 큰 인프레가 있었던 것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앙은행 은행 뭐 총재가 몰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20% 금리를. 그 기준 금리를. 지금은 기준 금리가 아직 4%까지 안 올라갔는데 그거 20%까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프레를 그때는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국내 총생산의 한 35%, 36, 7%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GDP보다는 많아요. 120% 이상이에요. 1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릴 때마다 저 미국 정부에서 내야 할 이자가 많아져요. 근데 옛날 80년처럼 하면은 이자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망해요. 네, 망해. 도저히 좀 못 내요. 그래서 옛날처럼 못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수준까지 갔다가 아마도 미국 중앙은행이 포기할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 경제가 진짜 망합니다. 망할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벌써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후원하는 정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에는 이탈리아 선거에서 멜론이라는 보수주의자가 이겼고, 뭐 언론에서는 뭐 무솔리니와 같은 파시스트다. 그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함하는 거죠, 모함. 모함하는 거예요. 네. 매스컴으로 모함. 그렇죠. 이탈리아 그리고 그 전에는 스웨덴도 한 보름 전인가 그때 스웨덴에서도 보수주의 정권이 이제 이번에 들어섰고, 근데 그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이 이번 겨울에는 국민의 혼란이 많을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좀 정열이 있잖아요. 정열적으로. 지난번에 데모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마크론 대통령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독일보다도 더 행동판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독일도 만만찮아요. 예, 독일도 여러 가지 시위를 해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겠지. 네, 우리 조용한가 했더니. 아니 우리 그 태륙 회장 보고를 들으니까 독일도 시위를 많이 해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면은 1,000명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래요. 그 언론이 역시 글로벌리스트들 조정받는 거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예.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을 좀 우리가 어렵게 지낼 것 같습니다. 어렵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잘 넘기세요. 예, 잘 넘기고 우리가 각자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일 직장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럽시다. 네. 네. 힘냅시다. 힘냅시다. 그렇다고 뭐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렇죠. 그런데 준비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아버님하고 같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이 없는 날이 됐지만은 여러분께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정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